건국 후 이승만에게는 한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 비록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달성했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외세의 간섭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 이것이 이승만 일생의 꿈이었다. 직업군인으로 우직하기만 했던 하지 중당은 좌익인 그의 정치고문 버치중이와 북무성의 엘저 히스의 말만 듣고 조선을 통일하는 길은 좌우 합작 연립정부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하지의 정치 고문으로 서재필 박사를 불러들인다. 서재필은 일찍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해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화되어 있었다. 그는 분명 애국자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귀국하던 해에 이미 84세의 고령이었고,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국제정치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서재필이 하지의 고문으로 신탁 통치에 역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이기에 서재필과의 사이는 나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방식대로 전국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한다. 결국 서재필은 정부가 수립되어 하지의 고문으로서 책임을 다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서재필을 불러들여 좌우합작 연립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미 군정. 결국 이승만을 견제하는 세력은 공산주의보다 오히려 미 군정의 하지 중장이었다. 이승만과 하지 중장과의 갈등의 핵심은 반탁과 미소 공의를 통한 연립정부였다. 확고한 반탁과 반공사상을 갖고 있는 이승만이 하지 중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의 반목은 깊어져 갔다. 하지는 이승만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훗날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대비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김구와 함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미소 공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이승만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자주 독립을 위한 로비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명신을 비롯해 구미 출신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동원해 유엔을 통한 자유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소련 측 입장은 1947년 5월 21일 2차 미소 공의 때에도 1차 미소 공의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계속해서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진영의 배제를 요구했고, 결국 뒤늦게나마 소련의 내심을 파악한 미국도 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2차 미소 공의는 결렬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된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굳어진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놓고도 이승만이 주장하는 남한만의 총선 실시를 견제했다. 위선적인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미소 공의의 결렬과 함께 사실상 통일정부 수립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게다가 여운형이 암살되자 좌우 합작도 힘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에 공산화되지 않는 자율정부를 수립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첫째는 유엔 주관 아래 남북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둘째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김구와 이승만의 애국심은 같았으나 유교와 이상주의의 바탕을 둔 애국과 서구의 실용주의의 바탕을 둔 현실적인 애국은 틀렸다.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김구, 총선거를 주장하는 이승만, 이때부터 이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김구가 조직한 국민의회 주석직을 이승만이 거절하면서 그들의 갈등은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드디어 반기 4280년 11월에는 유엔 통일에서 한국의 선거 1948년 1월 8일 드디어 유엔 한국위원단이 입국했다. 이는 이승만의 지시로 이명신을 비롯한 애국단체들이
유엔과 미국을 향해 펼친 적극적인 로비 활동과 해외 언론에 호소한 결과였다. 독립정부 수립에 대해 열망하던 국민들로부터 위원단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단독 공산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은 다음 날인 1월 9일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절한다. 주 유엔 소련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크는 1월 22일 위원단의 입국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남북 분단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공산주의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다. 유엔 한국위원단은 1월 26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선거일은 5월 10일로 확정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과 남한 단독 총선이라는 정책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1948년 1월 김구는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이 박사에 대한 의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오. 남산 위의 소나무가 그 색깔이 변한다 해도 나는 변치 않을 것이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남산의 모든 소나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적 노선이 다른 김구의 행동에 이승만은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 이승만은 김구의 방북을 만류했다. 후에 초대 공보처 장관을 지냈던 천리구 김동성은 이렇게 전했다. 아우님, 우리가 70객인데 30간 넘은 김일성과 무슨 얘기를 하겠나.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에게 따지기를. 이러한 만류에도 김구는 방북을 결정했고 이승만은 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결국 그들의 선택을 묵시적으로 존중해 주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시 교통이나 통신이 미비하였던 서울과 먼 곳인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도체 김달삼이 주동이 되어 이 질체제 발표 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 반대를 구실로 폭동을 일으켰다. 제주도 내 주둔군 중대가 반란을 일으켜 15군데 파출소 중 14곳이 불탔으며 경찰과 군의 연대장, 공무원과 주민 등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적 사태가 일어난다. 이에 맞서 군정청 미군 대령이 지휘하는 진압군과 대천의 이연대와 해병대, 그리고 이북에서 공산당을 해온 서북 청년들의 바의 진압으로 수많은 양진이 죽었다. 육지의 사람들은 그 실상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고 각 정파들은 각자의 노선을 추구하며 대립을 계속했다. 남북 통일을 위한 방북이 실패하면 38선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는 비장한 장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1948년 5월 5일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방북은 민족에 넘치는 고귀한 행동이었으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당한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 김규식과 김구는 남북협상 후 정규에서 물러나고 만다. 남한만의 총선을 선택한 이승만의 이해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날 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첫 경험이었다. 95.5%의 투표율을 보일 만큼 민주국가 탄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대단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헌되었다. 의장에 선출된 이승만은 임정의 법통을 개성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지역의 자유선거를 실시 국회로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아직은 진입이 않도록 맞이할 첫 대단이 열려진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고 3일 후 정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 드디어 대속의원 이승만은 출석위원 196명 중 180표를 얻었으며 김구 13표, 안재홍이 2표, 무효 1표의 결과로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초대